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주 노동자 정책과 차별에 대해 발표하게 된 윤나경, 한지은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노동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이주 노동자를 해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현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주 노동자가 받는 차별들은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 노동자입니다. 이주 노동자란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희는 이 이주 노동자를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았는데요. 경제, 문화, 사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어 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다문화 교류가 발생하고 있지만 반면에 문화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차별과 인권 침해의 대상으로 이주 노동자의 핵심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주 노동자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그 답을 프랑스, 호주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취업이민, 투자이민, 통합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취업이민 같은 경우에는 고급 인력, 전문가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4년의 장기 체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신생 스타트업 창업 시 마찬가지로 4년의 장기 체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합정책입니다. 통합정책은 법적, 문화적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어를 구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공화국 가치 서양 및 불법 이민, 노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프랑스 사회의 완전한 통합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아주의 마찬가지로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주입니다. 호주는 직장에서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고용주와 이민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시면 일자리 임금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이주 노동자의 착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 입국 허가 대상 임시 숙련 노동자의 소득 한도를 54,900 호주달러에서 7만 호주달러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 착취 방지를 위해 외국인 고용이 승인된 고용주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세부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 및 노동자의 이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주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서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란 인력 부족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88,012명입니다. 계절근로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농어가에 필요한 외국 인력 수요를 직접 신청하고 배정하는 제도인데요. 농어촌 부인나 해소에 기여하고 파종이나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는 농업 분야에 최대 8개월까지 단기 집중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차츰 올라서더니 2022년에 19,975명까지 급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입국 심사 편의를 증가하기 위해 자동 출입국 심사 제도와 전자여행 허가, 출입국 우대 카드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제도는 공항에서 여권 스캐너를 들고 얼굴이나 지문을 인식해 빠르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이용률이 51.5%입니다. 전자여행 허가란 비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 갈 때 미리 인터넷으로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출입국 우대 카드란 특정인들이 공항 심사대에서 빠른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 적응 및 사회 통합 제도인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어와 문화 사회, 이해, 교육을 통해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 기초법제도 사회 적응 정보 제공을 통해 장기 체류하려는 이민자의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에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역 단위 이민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중앙에서 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지자체는 미흡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 증대를 위한 정책이 이면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고용허가제입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주 중심으로 설계되어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 걸려 있으므로 극히 소수만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 통합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인데요. 외국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는 의견이 67.4%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편견이 체류 자력에 따른 수용소에서 수용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력이나 경제적 필요성에 따른 단기적 정책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주 노동자 차별 사례를 봐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국내 이주 노동자가 약 13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이주 노동자 차별 사례 뉴스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주 벽돌농장 이주 노동자 괴롭힘 사건입니다. 전남 나주 벽돌농장에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지게차 벽돌점에 묶어 괴롭힘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주 노동자 차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우농장 손가락 절단 사건입니다. 전북 완주의 한우농장에서 36세 네팔 이주 노동자 스메스 씨가 농기계 사용 도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때 농기계 사용 관련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산재 비용은 4,100만 원으로 평생 장애를 지니고 살아갈 가정에게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주 노동자도 같은 노동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아메리칸 드림처럼 그들에게는 코리아 드림을 품고 한국에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주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